네, 전편에 이어서 도쿄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저기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 미국을 좀 가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 미스터 킴이라는 애가. 그래서 뭐 공항에서 울고불고 뭐 어쨌든 그래서 진짜 정이 들고 갔는데 어, 꼭 오라고 자기가 케어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그 비자를 못 받은 게 왜 그러냐면 이 멍청한 놈이 직장을 다닐 때 재직증명을 떼가지고 신청을 했었으면 100% 되죠. 대기업이니까. 근데 퇴직하고 나서 그걸 하려고 그러니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이에 저 그 바로 위에 막내 누이가 나랑 연년생인데 야, 너 집에서 맨날 그러지 말고 직장을 다니든가 아니면 일본 와서 공부를 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현실 도피려고 한 거예요. 무슨 공부가 무슨 공부야. 지겨운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본에 유학이라도 가겠다고 이제 저기 해서 간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펄펄 뛰는 거야. 미친놈아 무슨 유학이냐고. 직장 잡아서 밥벌이라도 해야지. 근데 뭐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어디 또 뭐 오라는 데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직장 생활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 1년 남짓 해봤는데 도저히 이거는 안 되더라고. 뭐 윗사람 분위기 맞추기도 어렵고 어떤 내 성질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야 뭐 팔팔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절실함이 없었던 거야. 뭐 집이 잘 살고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뭐 절실했으면 그냥 뭐 조직 문화에 맞춰서 했겠지. 근데 아 나는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한 거야.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직장도 이제 나한테는 안 맞는다고 나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냥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유학 갔다 와서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뭐 스물 몇 살짜리가 무슨 스물일곱 여덟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무 생각 없지. 그런데 이제 마침 일본에서 이제 오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아예 잘 됐다 생각을 해서 간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간다고 그 준비를 해서 뭐 비자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근데 뭐 그때는 뭐 알다시피 해외 나가게 되면 안기부 가서 저기 교육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그 나름대로 또 쉽지 않았어. 해외 나가는 게 지금이야 뭐 개나 소나 다 나가지만은 뭐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안기부 가서 교육받고 뭐 조청년 애들 만나면 뭐 접촉하지 말아라 뭐 거류민단 사람들 만나도 뭐 조심해라 뭐 이 등등부터 해서 교육 다 여러분들도 뭐 그 시대에 나갔던 사람들은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 그 중국도 중국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중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어쨌든 비행기 탔어요. 그래서 뭐 엄마가 반대하는데 탔는데 비행기에서 일본 돈을 이제 바꾼 거를 계산해 봤더니 2만 몇천 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얼마예요? 한 23만 원 정도. 그거 가지고 이제 유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항에 내렸는데 일본 공항에 내렸는데 이제 누이가 데리러 와서 이제 근데 누이는 마침 혼자 살았던 게 아니고 그 남자친구가 있었어. 결혼은 안 했고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는 교포예요. 제일교포.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포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드리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겪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포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요. 생활력이 강한 반면 일본 남자의 못된 부분, 한국 남자의 못된 부분을 전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남자 그 뭐 약간 뭐 그 남자들이 좀 그 고집도 있고 뭐 가부장적인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에 플러스 일본 그 남자들의 그 쿠세, 그 버릇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둘이서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걔네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하고 그다음에 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뭐 일본말을 알아야 학교를 가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랭귀지 스쿨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 랭귀지 스쿨이 그 다카다노바바라는 데가 있어요. 다카다노바바. 근데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 도쿄 시내에 그 원형으로 돼 있는 그 야마노테센이라고 그 지하철 전철이 있죠. 전철 이제 지상철이니까 야마노테센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하면 2호선이에요. 그냥 순환 계속 돌아가는 거. 거기서 보면 뭐 이제 우에노도 있고 뭐 닛볼이라는 데도 있고 이케부쿠로도 있고 그다음에 다카다노바바도 있고 신주쿠도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하라주쿠 뭐 시부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내가 몇 년 전에 갔는데 뭐 어쨌든 뭐 일본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나카노라는 데 있었어요. 그 누이 집이. 그러다가 내가 이제
다카다노바바 그 인터칼트라고 무슨 그 랭귀지 스쿨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이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는데 뭐 당연히 초급반이지 뭐 일본말 몇 마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선생이 여자 선생이었는데 그 여선생이 저의 일본 첫 여자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터칼트 저 학교 다닌 얼마 안 돼가지고 한 3주 됐네요. 그때부터 이제 제 여자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이 집에서 있다가 이제 계속 조금씩 이제 그 선생 집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살게 비슷하게 되는데 되게 웃긴 게 같이 와서 그 다카다노바바 그 역에서 내리면 거기서 한 몇백 미터 돼요. 한 300~400m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따로 걸어가. 나는 이쪽 길로 쟤는 반대편으로 쌩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는 애인이고 낮에는 선생이고 아침에는 선생이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유학 시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돈을 적게 갖고 갔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해요? 알바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알바를 할 게 있나? 아니 이게 뭐 일본말로 고도바가 데키나이까라. 어? 그러니까 일본말이 안 되니까 나한테 통역을 붙여줘야 될 정도니 무슨 알바니? 그러니까 뭐 결국은 식당에서 알아야 하는 거, 접시 닦는 거. 그것도 아무나 안 써줘. 어느 정도 일본말을 할 수 있어야 그것도 주방에서도 소통이 되지. 그러니까 최대한 몸으로 때우는 거를 찾는 거예요. 일본 아시죠? 도쿄 특히 얼마나 땅이 좁고 저기 뭐야 밀집되어 있는지 주방이 폭이 한 1.5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주방 세트를 놓으면 내가 뭐 닦고 있으면 누가 지나가면 내가 이렇게 비켜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 그 정도로 막 덥기도 엄청나게 덥고 뭐 여름 겨울이 없어. 근데 뭐 식당이 이제 바쁘고 그러면 뭐 접시를 뭐 한 번에 막 500개에서 800개를 닦는 거야. 근데 저기 뭐야 고무장갑을 못 껴요. 왜냐면 접시가 미끄러져서 못 껴요. 그러니까 이제 맨손으로 하는 거야. 맨손으로 막 접시 닦고 다음 쪽에다 좀 비교적 깨끗한 쪽에다 물 저거 하면 넘기고 또 닦고 넘기고 그 퐁퐁 같은 거 막 거품 잔뜩 있는 거 막 끄집어내서 또 닦고 넘기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면 한 2~3주 되면 이제 여기 이제 벌겋게 올라와. 그 세제 때문에. 이제 그거 이제 뭐 또 바르고 또 여자친구가 발라주고 그러면은 뭐 또 그 다음날 또 학교 가고 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하다가 그나마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유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있어요. 알바가. 뭐냐면 클럽이에요, 클럽. 그거를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클럽이 일본말로 구라부거든요. 구락부. 그거를 클럽이에요. 구라부라고 그런다고. 근데 거기를 가면은 완전히 꿀보직이야. 왜냐? 일단 월급이 많아. 웨이터, 그러니까 그 매니저, 그러니까 그 웨이터로 가도 한 15만 원 그때 줬단 말이에요. 15만 원 정도 주고 식사가 해결되지. 그리고 유학생이 굉장히 귀할 때였거든. 그러니까 주방 아줌마들이 김치를 좀 싸줘. 그 김치 맛도 공짜로 볼 수 있지. 밥도 좀 싸주지. 또 뭐 과일 같은 것도 뭐 편안하게 먹을 수 있지. 얼마나 좋아. 그리고 뭐 추운 데나 더운 데 가서 일을 안 해도 그 안에서 일본 사람들 오면 팁도 또 간혹씩 나오지. 그러니까 사는데 자리가 안 나와, 자리가. 그 몇 개월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또 하면은 이제 다카다노바바駅거든요. 역 지하철역인데. 그 밑에 보면 광장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5시부터 또 거기 아침엔 또 아침 조가 있고 저녁엔 또 저녁 조가 있어요. 뭐냐면 인력 시장이 생겨. 그럼 이제 도라꾸라고 그래서 이제 트럭들 쫙 와서 이제 옆에 일렬로 서 있으면 십장들이 와서 보는 거야. 등치 좀 큰 놈들을 고르는 거야. 오마에 이구서 이제 가자 그러는 거야. 그럼 가는데 준비해야 될 게 장화는 준비해야 돼. 다른 건 다 주는데 장화는 준비해야 돼. 그 장화도 가방에다 이제 학교 가면서 가방에다 넣고 가는 거 혹시 될까봐. 가면 이러고 보면은 좀 더 등치 커 보이게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까치발 들고 있는 거야. 그럼 너 타라고 이제 타. 이제 갔어. 가는데 이제 우리가 가는 데가 어디냐면 나리타 이제 그때 막 한창 공항 공사 중이었거든. 그럼 이제 긴 논바닥에 아주 허벌판이지 뭐. 포크레인 작은 게 막 파고 지나가. 막 파고 지나가다가 이제 그 하수도 일본말로 도라문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수도가 이제 겹치는 데는 걔네들이 보고 거기를 안 파고 그냥 지나간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렬로 그 또랑을 한 뭐 허리 정도 되지. 거기를 쭉 가면서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파는 거야. 뭐 돌 떨어진 거 뭐 이런 거 정리하면서 일렬로 쫙 한 2, 30명이 가면서 이제 그거 하고 저쪽엔 또 다른 애들이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50분이라고 10분 쉬어. 그리고 이제 10분 규게이가 이제 휴식이라는 건데 10분을 쉬는 거야. 그러면 그 지네들 팠던 자리에 이러고 앉아 있어. 앉아 있으면 10분 쉬는 동안에 십장들이 와가지고 박스에서 따뜻한 흰 우유, 뭐 그 유기질 우유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주고 그다음에 호빵 이만한 거 하나씩 준다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앉아서 먹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한 20일 정도 일했어. 그런데 한국 사람 만났는데 그 양반은 내가 이제 27, 8살 때인데 그 사람은 뭐 거의 40 넘었어. 근데 그 사람도 유학생이야. 비자가 없으니까 유학생이야. 근데 유학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 사람은 돈 벌러 온 사람이야. 애도 둘 있고. 근데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굵어. 노가다를 계속 하던 노가다만 뛰던 사람이라.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대를 하겠어. 어린애가 뭐 유학 왔다고 그러는데 철없는 놈이지. 그러니까 그냥 대답만 해주고 뭐 말을 안 걸어. 그제 그거를 먹고 앉았으면 보름달이 그 허벌판에 이만하게 보이는 거야. 그걸 먹고 있으면 아씨 내가 여기 왜 왔나. 내가 지금 이 짓 하고 왔나. 장화 신고 면장갑 끼고 그러고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진짜 한심한 생각도 나고 막말로 해서 뭐 공부는 잘 대단히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까지 나온 놈이 여기서 노가다 치고 앉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그런 생각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우리 누이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왜 요새 안 들어오냐 그러면서 야 너 지금 그 학교 끝나고 내가 누구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닛볼이라는 데 가가지고 무슨 술집을 찾아가라는 거야. 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애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역 앞에 그 고방이라고 고방이 이제 파출소거든요. 일본 말로 거기에 바로 앞에 보면 7층에 있다는 거야. 한글로 써 있다는 거야. 제가 가게 이름 얘기 못 하는데 세 글자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갔어. 가가지고 난 신났지. 이제 술집에서 이제 일할 수 있으면 15만 원이면 어디야. 장난 아니지. 아, 이제 돈 벌 수 있겠구나. 그런데 갔어. 갔더니 이제 마마가 나를 딱 보더니 너 유학생이냐?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내일부터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럼 내일부터 7시까지 나와. 그러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6시에 갔어. 갔더니 문이 잠긴 거야. 그 다음날. 근데 마마가 성이 저랑 똑같아요. 임씨예요. 임씨. 그래가지고 마마. 근데 여러분들 그 주의하실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뭐 사조상, 마마상, 마마나 사조 그렇게 명칭을 부르는 데는요 상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마 그러면 돼요. 사조상은 잘못된 일본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마 그러는데 마마상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뭐 부장이면 부조상 이러지 않습니다. 과조 그러면 과장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시에 갔더니 7층이니까 뭐 1층은 빵집이 있고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그 건물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문이 다 잠겼어. 그래서 한 6시 반쯤 되니까 웨이터들이 오더라고. 웨이터가 이제 나까지 해서 3명이었는데 그러고 이제 점장을 덴조라고 그러거든. 이제 지배인이지 막말로.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따면 이제 뭐 술 냄새가 무지하게 나잖아요. 가게가. 근데 그 가게는 컸어. 여러분들 가보셨을지 모르지만은 그 구라브라는 데는 아가씨가 있는 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그냥 생각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룸사롱이지 뭐. 룸사롱인데 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그렇게 안 커. 뭐 신주쿠든 뭐 어디든 우에노든 뭐 아사쿠사든 뭐 그런데 가보면 그렇게 크질 않아요. 보통 10평 남짓이야. 그리고 조그만 의자, 소파 같은 거 놓고 막 다닥다닥 붙여놓는 거야. 4명 앉을 수 있게. 테이블도 뭐 요만한 거 놓고. 그래서 다닥다닥 해가지고 한 8개도 만들고 9개도 만들고 앞에 조그맣게 무대 있고 뭐 가라오케 있고 뭐 조금 규모 있는 데는 그 올겐이 있어요. 올겐 있으면 이제 그 올겐 반주하는 사람들을 센세이라고 그러던 선생.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노래할 때마다 팁 받고 이제 반주해주고 그러는 건데. 우리 가게는 30개가 넘었어. 테이블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지. 그리고 무대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남아 밴드가 있었어요. 그 생막 밴드들이.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야.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3인조 밴드인데 뭐 하나는 기타, 하나는 뭐 베이스, 하나는 드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그 센세이가 옆에서 반주해주고 그러면 이제 같이 쿵짝쿵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기가 좋지. 그런데도 규모에 비해서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 손님이. 왜? 아가씨가 안 이뻐. 우리 가게는. 내가 봐도 안 이뻐. 그런데 장점은 있었지, 가게에서. 근데 그걸 못 살리는 거야. 그리고 아가씨들이 정말 장사를 안 해. 이게 뭐냐면요. 이 말이 좀 길어지는데, 그 아가씨들이 일당제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 젊고 이쁜 애들은 그때 돈으로 뭐 13,000엔도 줬어. 13,000엔, 12,000엔. 그리고 나이 먹고 좀 못생기고 뭐 일본말 못하고 그러면 6,000엔, 5,000엔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5,000엔서부터
13,000행, 심지어는 15,000행까지 있었어. 거기는 뭐 아예 뭐 지금 뭐 강남처럼 그런 데는, 강남은 예를 들어서 뭐 아카사카 뭐 이런데, 뭐 긴자 이런 데가 좀 완전히 비싼 데고, 이제 우에노보다 살짝은 떨어진데, 우에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만행 정도, 8,000행 정도, 우리는 한 5,000행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가면은 이제 등급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일당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애달고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손님 뭐 건성으로 저거 하고 뭐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강제 동반이 있어요. 한 달에 무조건 4번씩 해야 돼. 그 교세 도항이라고 해요. 교세 도항. 강제 4번을 해야 돼. 그 동반이 뭐냐면, 너 월급 받는 거야. 일당 받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앉아있지만 말고 한 달에 4번은 손님은 네가 출근할 때 데리고 와. 그래서 매상을 좀 올려야지. 니네들은 그렇게 하면 되니까. 어느 가게는 다 있었어. 강제 동반, 교세 도항이라고 다 있었어. 그거를 여자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지. 이제 그 스토리가 또 나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